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30일 서울 아산병원과 광운대 역세권개발 사업진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노원구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11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 진료 및 원격 진료 중심의 통합 예방의학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는 옐런 장관은 시장 약세가 이어지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 주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는 11월 미국 비만학회에서 새로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될 후보 물질은 체중을 줄이면서 근육량까지 늘려주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입니다. 기존 비만 치료제는 체중 감소 효과와 함께 근육 손실이 최대 40%에 달하는 부작용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가 임상을 거쳐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업계 판도를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다음 달 국내에 출시된다는 소식에 대봉 LS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업계 특성상 주가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하면 향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긴 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빠져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블랙 먼데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요즘에 서울경제에서 유튜브로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급락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장 흔들리면 매수 얘기는 맞는데 종목 섹터를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비만 치료제들 이거 분명히 히트 칠 거다 그랬는데 예상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 다음은 과연 뭐가 움직일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계속 아침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테마주들은 계속 좋은 시장, 이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보다는 업종별 주가 흐름이 뚜렷하다 보니까 종목 관련해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전날 미국 시장이 이제 흔들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주 낙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코스닥은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오늘 낮부터 뭐 나쁘진 않았어요. 0.5%, 뭐 1%대까지는 아니었고 0.8%까지 상승하고 뭐 거기서 0.5에서 0.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현재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약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뭐냐면 자, 미국 시장 볼게요. 자, 전날 미국 시장 자 나스닥 일단 음봉 모습으로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플러스 나는 거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뭔가 기대감을 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 바닥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엔 바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좀 더 흔들릴 수가 있고 오늘 양봉 나오더라도 내일 화요일 날 도로 또 흔들릴 수 있고 아직은 바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가 언제냐면은 9월 우리나라 기준으로 9월 2일인가 9월 3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미국 노동절이라고 이제 휴장을 했죠. 그때에서까지는 이제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9월 3일 날 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음봉이 나온 이후서부터 이제 조정의 변곡점이 생기면서 이제 조정을 내려갔는데 이 조정이 끝나려면 최소한 2, 3일을 봐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을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밤 사이에 미국 시장이 좀 강력한 반등의 양봉이 나오면 일단은 1차 바닥 시그널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1차 바닥 시그널이라고 오늘 밤하고 내일 밤 그럼 주식 사야지. 이건 나왔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밤과 내일 밤이 나오질 않으면 그 다음 변곡점은 13일 날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아침 공개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13일 정도 변곡점, 다음 주 월화 정도 변곡점,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난주 화요일 기점부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이 거의 맞아 지금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미국 시장의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은 좀 더 타이밍을 그러니까 강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좀 더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칠 때 그때에서 노리시면 되고 시장이 흔들려도 저는 좋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이쪽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시장도 잠깐 또 보면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니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대선이 대선 토론회도 내일 있죠. 9월 10일 날에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 연은 총재라든지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니다 내지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연준이 고칠 것, 즉 돈을 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의 시기, 그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에서는 미국 시장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 그 어려운 그 엄청난 미국이 정말 망가지고 전 세계 시장이 망가지는 그런 공포 속에서도 미 연준은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고 슈퍼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라는 그 강력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상승을 보여줬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상승장이 왔던 겁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양적 완화를 하고 슈퍼 부양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돈 안 풀고 돈을 오히려 다 흡수를 해버리고 금리 인상도 무지막지하게 했다면 그러면 미국 시장은 2020년도에서 엄청나게 박살이 나면서 모든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뭐 70%, 80% 박살이 났을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돈을 풀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근데 지금도 경기 침체가 만약에 찾아온다라 그러면 연준에서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 폭락 안 나옵니다. 즉 미국 시장 또 다시 넘어가면은 흔들리면 매수의 기회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 주식도 흔들리면 매수의 기회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차피 흔들려봤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아직 바닥이 완벽하게 안 나왔을 뿐 우리나라 시장의 테마주들은 최근에 뭐 물론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들은 정신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계속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거는 대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미 작년에
6조, 올해 벌써 9조 판매량을 이루고 전년 동기 대비 뭐 400% 넘게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한번 히트를 쳤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80kg에 있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68kg까지 평균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위고비 이슈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분명히 큰 히트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지난주도 계속 얘기했고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건강에도 좋단 말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그다음에 노화 방지에다가 거기다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 사실 5월 달에도 있었던 이슈인데 삼중 효과. 그래서 체중도 빼고 그다음에 근육량도 느는 그런 이제 신약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7월 달서부터 8월 달서부터 계속 이거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강하게 이쪽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흔들릴 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빛을 드디어 요즘에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방송에서 그래서 뭐 블루엠텍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가격이 들어왔던 건 이제 대봉NS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월 7일. 그러니까 대봉NS 전에 사실은 블루엠텍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경제 강연회에서도 이거 이때 당시 여기에서 내려올 때 이런 거를 공략하면 된다 해서 이 블루엠텍이었는데 그때 단기간에 50% 넘게 올라가서 그때 당시 한번 자랑했었고 근데 아침 방송에는 가격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빗대서 이제 블루엠텍이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인벤티지랩도 있고 뭐 DX, VX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샤페론도 있고 뭐 펩트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한미약품, 유한양액, 뭐 종근당 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음으로 이제 대봉LS를 8월 7일 날에 대봉LS 이거를 이제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했었었는데 추천한 이유는 뭐 거래 실려 있고 쭉 올라갔다가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돈이 많은데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또 효과가 크단 말이죠.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노화 방지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히트가 될 것 같다고 저는 거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 루이비통의 시가총액을 이미 넘었던 노보드 디스크 그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사는 한 번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조정받으면 한번 이번에 가겠네 해서 10월 달에 이슈가 있으니까 8월 달서부터 잘 봐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요걸 또 최근까지도 이거 고점 넘어간다.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을 보면은 이게 지금 매집이 돼 있고 그래서 내려올 때 이거를 공략을 하면 큰 수익이 난다 했는데 지금 55.9% 올라왔습니다. 물론 수익 달성은 이미 됐지만 나머지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사람들은 아직 저는 10월 달 이후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면 이건 굉장히 히트가 될 것 같아요. 홈쇼핑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광고도 나와서 이것도 효과 있다고 분명히 할 거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라는 왜냐면 유럽에서 이미 성공이 됐거든요. 유럽에서 효과가 있었고 그게 벌써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뭐 요요 현상 때문에 뭐 이거 부작용이 뭐 심해서 큰일 난다. 뭐 사람이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걸로 효과를 봤다라는 이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이제 신약들을 또 개발을 하고 지금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그래서 뭐 새롭게 지금 위고비가 또 10월 달에 기존에 있었던 그 물질에서 또 뭔가 또 복합제를 만들어서 또 이거를 또 임상을 해가지고 또 이것도 발표를 한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대봉LS 그래서 이슈가 아직 계속 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10월 되려면 많이 멀었잖아요. 이제 9월 달 되고 있으니까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혹시나 갖고 있다면 조금이나 갖고 있다면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다만 이거를 신규 매수로 노린다라 그러면 비만 치료제가 말고도요. 안 움직여서 그렇지 비만 치료제도 아직도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을 보셔라. 이거는 이미 벌써 버스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샤페론인데요. 샤페론
또 9월 2일 날, 9월 3일 날 어차피 대봉에너스랑 비슷한 포인트예요. 올라갈 때 쫓아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바닥체대 양봉 나오죠. 조정받고 여기서 이중바닥형 바닥에서 그리는데 마찬가지 거래량이 실리죠. 그래서 이때 9월 2일 날, 9월 3일 날에서 동시에서 얘기했더니 먼저 얘기했던 거는 60.4%, 그다음에 그게 월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고 지난주 화요일 날 드렸던 거는 61.8%.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는데 마찬가지 위고비 이슈가 아직 살아있고 10월 달 이후에서 비만 치료제가 판매가 되면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많이들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기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이슈가 이제 샤페롤 차트를 보면은 물론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왜냐면 실적들이 나중에서 이제 좋아질 거라는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또 지금 타이밍에서 움직이기가 좋거든요. 지금 겨울 타이밍에서. 그래서 샤페론 같은 경우는 원래 비만 치료제라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모든 제약주들이 파이프라인 하나만 갖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항암제 전임상, 그러니까 항암제에 대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연구 중에 있고 그럼 그 이슈로 갈 수도 있고 항암제가 이슈로 갈 수도 있고 최근에 대해서는 그 아토피 임상, FD 임상 이상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대봉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원료로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원료로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제약바이오가 뭐 코로나 이슈로, 엠폭스 이슈로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가 이슈가 돼서 이렇게 확 움직였지만 올해와 내년 사이에서는 신약 이슈들 뭐 당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중 항체라든지 삼중 항체라든지 mRNA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CDMO 관련주 위탁 생산 판매에 대한 이슈들, 생물보안법 이슈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이런 이슈로 올해 내년에서 그냥 핑계 대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주도 왜 움직이니 그러면 사실 그 이유와 뉴스들은 막 만들어지는데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는 겁니다. 매집은 작년에 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지금 샤페론, 그다음에 대봉LS 이 두 가지 섹터의 비만 치료제를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에서는 엠폭스, 진단키트, 거기다 지금 이제 내일 이슈가 또 될 해리스 테마, 트럼프 테마, 뭐 대마 관련주, 낙태지지 관련주 그 외에서도 항암제, 그다음에 FD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한미약품도 셀트리온도 다 임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놀지 않습니다. 얘들이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 안 해도 이슈들은 계속 만들어져요. 임상을 도전하고 있다, 뭐 이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참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또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당연히 또 독감 환자랑 이제 환절기철이 이제 다가오죠. 추석 이후에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많이 생길 텐데 지금 국내 지금 지방병원 같은 경우들은 지금 뭐 의료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실 사태라든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이제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수도권의 병원들을 이제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뭔가 과부하에 분명히 걸리게 될 거고 아직은 환절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이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은 감기 하나로 뭐 폐렴이 걸릴 수도 있고 합병증이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올 겨울에서는 의료기기 관련주, 산소 마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뭐 등등, 뭐 온도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열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는 좀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관련된 섹터들은 뭐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은 일단 바닥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에 바닥을 치게 되면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볼 건가 일단 제일 만만한 쪽은 제약바이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내일 있을 그 대선 토론회 거기에서도 정책 관련주들,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도 좀 잘 보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대봉 LS 그리고 샤페론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리뷰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테마주들 잘 공략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시장 공부도 하시면서 테마주 종목들도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웅진 싱크빅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00원, 비중은 5%입니다. AI 교육주가 좋을 거라고 해서 매수했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1,7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지만 소폭 이탈하긴 했거든요. 자, 전문가님, 이 웅진 싱크빅 수익권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뭐 물리적 가격대가 높지는 않아서 뭐 갖고 있다가 수익 나면은 팔아도 될 것 같기는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인공지능 AI 때문에 사셨다? 인공지능 교육? 오히려 인공지능 때문에 교육주들은 파괴 아닙니까? 저는 학원이 이제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교육들이 이전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있고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제 의견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유튜버들 많이 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교육 같은 경우들은 아마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제 맞춤 교육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대면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앞에다가 로봇 있잖아요. 로봇 머리하고 팔다리 붙여놓은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학원을 차려서 해도 충분히 될 정도로, 아마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웅진 싱크빅이나 이런 쪽이 뭔가 그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있지 않고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 뭐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뭐 학습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슨 뭐 수능 강사들 이렇게 모아놓고 무슨 입시 강의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게 상당히 좀 많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흘러갈지는, 물론 저도 이거를 이게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주가 움직이는 흐름과 지금 뭐 인공지능 AI 교육 때문에 이게 움직일 거다, 전혀 차트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런 기대감으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고 뭔가 세력들이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싸게 잘 그래도 물렸으니까 반등 줄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이거 제가 볼 때는 계속 잠수 탈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뭐 한쪽에서 다 흡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교육기관들이, 특히 이렇게 온라인 교육기관들이 뭔가 크게 좀 어려움을 앞으로는 좀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좀 생각이 드니까, 이쪽을 장기 투자할 건 생각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종목이지만 다행히 매수가가 높지 않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K바이오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2,900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한 지는 며칠 안 됐습니다. 반도체가 너무 빠져서 바이오로 갈아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길래 좋게 봤는데 잘 매수를 한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0.29% 올랐고요. 104,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자, 전문가님 SK바이오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좋게는 봐요. 좋게 보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최근 그러니까 7월 달서부터 낌새가 좋은 쪽으로 낌새가 수상해가지고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과거에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움직임, 증권주가 1, 2년 전 기준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2년 전 기준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7월 달에 빨리 눈치를 채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7월 달 이후에서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유한양행, 물론 렉나자 이슈 때문에 움직였지만 유한양행,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알테오젠, 뭐 리가캠 바이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얘들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유한양행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많이 올라간 부분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뭐 다시 또 재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긴 해요. 왜냐면 시장이 정말 우리나라 코스피가 막 쉬지 않고 2,800, 2,900, 3,000 가면 뭐 대형주들도 그냥 뭐 믿고 기다리면서 쭉쭉 가면 되는데 이게 또 지수가 또 2,900 가면 또 흔들리고 3,000 가면 또 흔들릴 거고 또 2,800 가면 또 흔들릴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제약바이오만 혼자 갈 수는 없을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좋기는 좋은데 뭐 매수하신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엠폭스라든지 아니면 좀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봐봐요. 이런 애들 보면은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대신에 떨어질 폭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떨어지는 뭐 랩지노믹스 봐봐요. 랩지노믹스 떨어지는 폭.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이요, 반토막. 지금 반토막 내려왔어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빠른 수익률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급행 열차를 타야 돼요. 대신에 떨어질 때도 급락 열차를죠. 급행 열차를 탔다가 이제 급락으로 떨어지는 열차를 또 타고 그러기는 한데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그래서 만약에 빠른 수익률을 원한다라 그러면 SK 바이오팜보다는 지금 대마 관련주나 아니면 진단키트나 엠폭스 관련주나 이런 쪽이 유리할 수 있겠다. 조만간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그쪽으로 이슈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의료기기 관련주, 뭐 산소 마스크 관련주부터 해갖고 그런 이제 응급 대란 관련주 이런 쪽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쪽에 이제 막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좀 안전하게 저는 그냥 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SK파이옴 잘 사신 거 맞습니다. 이거는 뭐 흔들려도 다시 올라가요. 뭐 여기서 더 빠져서 뭐 9만 원, 9만 5천 원 떨어지면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대형주고 거래해 봐봐요. 지금 잘 보셨어요. 지금 기가 외국인들 사고 있고 거래량 실렸죠. 이거는 조정받아도 우상방으로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지금 조정받고는 있지만 유한양행부터 해서 뭐 한미약품 요즘 한미약품은 저 바닥에서 만만해가지고 최근 아침 방송에 추천하긴 했는데 근데 이런 애들은 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안전하고 좋아요. 그건 맞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이런 애들 대장주들이 죽지 않고 추세가 꺾이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급등은 안 나오지만 재미있게 막 10%, 20%, 30% 빨리 올라가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어쨌든 버텨주면서 시장에서 뭐 CDMO라든지 그러니까 위탁 생산 판매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신약에 대한 기대가 뭐 FD 임상 준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죽지는 않고 계속 버티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러면 개별 잡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나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급등 수익은 빠르게 안 나오니까 좀 인내를 갖고 천천히 가져갈 수 있다면 더 가져가시고 그래서 한 11만 5천 원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지켜보기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빠른 수익을 얻고 싶다면 다른 테마주들로 교체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바닥이라고 보고 오를 때 됐지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사자마자 떨어졌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오늘 75,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전문가님 에코프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싸다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많이 올라간 것도 생각을 해야죠. 자 차트를 보면 원래 주식이 바닥에서 많이 오르면 2년, 3년, 뭐 4년까지는 기본으로 원래 조정을 받습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전제에서. 그러니까 200% 말고요. 일단 10배 이상 올라갔다는 전제에서. 근데 얘는 10배 수준이 아니에요. 얘는 10,000원짜리 종목이 10,000원도 아니죠. 더였어요. 이거는 지금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액면분할하는 바람에
여기가 150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를 2만 원대, 이거 지금은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마 8천 원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2만 원대에서 150만 원 올라와서 대략 한 80배 정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100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배만 올라가도 조정받을 때 2년은 기본이고 4년도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고 정말 세게 조정받으면 8년은 조정받습니다. 조선주들이 그랬고 증권주들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8년 짧게 조정받아도 2년, 4년인데 지금 조정받은 기년 봐봐요. 지금 이제 아직 2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길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조정폭을 보면 많이 조정받은 건 맞아요. 1년도 안 됐는, 그러니까 1년은 됐죠. 1년은 됐는데 2년은 안 됐지만 지금 고점에서 약 지금 7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좀 모자라기는 한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사셨는데 사실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죠. 여기서 왜냐면 올라간 전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원래 주식은 원래 회귀합니다. 많이 올라가면 연어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 주식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되돌아갑니다. 그럼 왜 되돌아가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무참히 고통을 주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래 주식의 속성은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 상태에서도 안 움직이고 계속 있으면 그렇게 해서 4년 정도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1년, 2년은 왜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아, 그거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빠졌네. 그래서 지금처럼 사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한 4년 동안 안 가면 그러면 진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종목 좋다라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거기서 당한 사람들은 4년 동안의 그 엄청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증권주하고 은행주하고 왜냐면 그게 8년 전에 엄청난 고통을 줬거든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즘 들어서 올라가니까 조선주 이제 새로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조선주들 엄청 빠졌어요. 삼성중공업 봐봐요. 삼성중공업 최근에 올라가지만 차트 보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올라갈 줄 알았는데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때 물렸던 사람들한테 조선주 한번 사보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삽니다. 이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주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래서 싫어하는 종목이 있고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는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줬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그 기억이 좋거든요.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올리면 달라붙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그래서 더 지금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누르는 건데 자 근데 이제 계속 안 좋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 뭔가 좋은 이슈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다른 걸 보면 얘네들이 좀 사요. 정말 이게 안 갈 생각이면은 얘네들이 팔고 도망가야 되는데 LNF도 마찬가지고 뭘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다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매집을 하면서 LNF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다 던지고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매집을 하면서 뭔가 나중에 이슈로 올리려고 사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사셨잖아요. 일단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요. 타이밍이 빨랐고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뭐로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자꾸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추천도 안 하죠. 그래서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서 그 로봇이 판매가 많이 되면 지금 삼성에도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로봇 판매한다고 그러죠. 현대차에서도 로봇 판매한다고 얘기가 나오죠. 테슬라에서도 올해나 내년에서 이제 로봇 공개한 이후에서 뭐 내년 뭐 하반기나 뭐 내년 중에서 뭐 판매한다는 이제 이슈가 있는데 판매가 돼서 그게 히트를 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집마다 이제 로봇 한 대씩 이렇게 구비를 하고 택배 로봇 돌아다니고 그런 시대가 오면은 걔네들은 전선 달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2차 전지를 달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뭐 전고체 배터리 아직 개발도 안 됐어요. 그거보다는 아마 리튬 전지를 달고 로봇들이 택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로봇들 뭐 그다음에 강아지 산책하는 로봇이라든지 뭐 등등 로봇들이 나올 텐데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언제쯤 나올까요? 최소한 1년은 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맞춰가지고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봇들이 판매가 되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아이언맨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되면 그때에선 저는 다시 2차 전지를 추천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테슬라에서 로봇 뭐 내년에 내놓는다고요? 계속 계획 미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현대차, 뭐 삼성에서 먼저 내놔가지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로봇을 막 내놓으면 갑자기 뭐 미완성된 로봇도 꺼내다가 막 판매를 하고 해서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경쟁이 붙는 단계는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좀 느긋하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나쁜 지금 위치에서는 물린 사람들한테는 뭐 나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신규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살려는 사람들은 지금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어요. 지금 2년도 안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4년까지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는 그 비트코인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도 엄청 많이 올라갔다 엄청 빠져가지고 고통을 한 2년인가 줬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또다시 올라와서 구조대가 와서 다시 올라갔죠. 그렇듯이 이것도 결국은 비트코인처럼 안 올 것 같지만 나중에 올라오면서 구조대가 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만약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버텨야 되는 거고 신규 매수거나 물타기 할 때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뭔가 큰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는 이제 로봇에 얘기하는 이슈를 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뭐 새로운 이슈가 뭐 갑자기 뭐 트럼프가 생각이 바뀌어서 뭐 전기차 보니까 내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화석 연료도 무슨 화석 연료냐? 내가 전기차에다가 많은 보조금을 줄 테니 갑자기 뭐 트럼프 갑자기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해리스가 그렇게 나오거나 그래서 정책적으로 얘기가 모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은 차트만 봐서는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반등 줄 때 빠져나오세요. 뭐 그거 물린 거는 뭐 잠깐 들어주면은 다시 올라오겠네요. 그래서 8만 원, 8만 5천 원 올라오면 팔았다가 지금 해리스 테마, 트럼프 테마 이쪽으로 이제 이슈가 몰릴 겁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주 그쪽으로 보시는 게 먼저 맞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상승보단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해 준다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 주셨고요.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오늘 종가는 34,000원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카카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뭐 카카오는 뭐 이슈도 많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눈물도 많고 뭐 그런 종목이죠. 일단 쪼개기 상장 이슈 때문에 한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서 엄청나게 많이들 질타를 했었던 이슈가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 여파에 놓여 있다고 봐야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트를 보면 여기서는 뭐 38,000원 그 정도는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바닥에서 올라올 텐데 수급을 보면 이런 대형주들은요. 수급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만 열심히 사죠. 기가 외국인도 열심히 팔죠. 그러면 아직 그렇게 크게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아주 길게 보면 결국은 개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이거를 안 쳐다볼 때가 되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큰 사건이 터져서 인명사고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부실공사 때문에 많이들 욕을 하고 저런 기업은 저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부터 해갖고 막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이제 징계를 때리고 벌금도 냈지만 영업정지까지 매기면서 그래서 뭐 상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상폐도 안 당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사람들 기억도 없죠. 일단 기억도 없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2년 동안 보면 이거보다 좋은 종목 찾기가 어려워요. 대형주인데 17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가면 이런 식의 상승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카카오도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이 종목을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쳐다도 안 보고 이쪽을 쳐다보면 눈물만 흐르고 그럴 때가 오면 뭐 지금 일단 눈물은 흐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쪽을 그러니까 막 엄청난 큰 악재가 터져서 개인 투자자에 다 던지는 이슈가 나오면 그때선 세력들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옛날에 포스코도 그랬고
하여튼간 이런 대형주들은 뭔가 큰 이슈가 터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은 버려야 돼라는 생각으로 모두 일제히 던지게 되면 그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가 외국인들은 일부러 지금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아마 얘네들은 여태까지 대형주들 그렇게 흔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을 다 그러니까 골탕 먹이고 올라갔던 그런 전적을 봐서는 얘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서 이상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 하세요. 그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지는 그때에서 어차피 상패는 안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38,000원에 물린 거는 적당히 반등 잡으면 21선으로 부딪히거나 36,000원이나 37,000원 올라오게 되면 그때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세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종목 교체를 노리시면 되고 다행히도 뭐 5만 원, 6만 원에서 물린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반등 줄 때 잘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이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2,200원, 비중은 25%입니다.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긴 될까요? 손실이 커서 매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닷새째 하락을 했고요. 67,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 삼성전자는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신고점을 갈 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건드려봤자 삼성전자는 갈 생각이 없어요. 나스닥이 움직여야지. 자, 그래서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신고점은요. 여기가 돌파돼야 돼요. 18,700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T는 나스닥이 신고점 돌파를 하지 않으면 왜 안 움직이냐? 자, 올라갔다 칩시다.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반등은 주겠죠? 올라가요. 반등은 주지만 신고점을 못 넘어갔다는 얘기는 나스닥은 또 얼마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밀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요걸 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라가요. 나스닥이 18,000 넘어가면 삼성전자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 뭘 할 거예요? 나스닥을 넘어가고 계속 올라가는데 요걸 부딪히고 떨어지면 삼성전자는 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험들 때문에 지금 위험보다는 나스닥이 지금 신고점을 안 가니까 우리나라의 IT들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미 벌써 아침 방송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IT주들은 실적이라든지 전망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우려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려감은 이제 뭐 인공지능의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사건도 터졌지만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요. 인간을 너무 넘어서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규제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그 규제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규제를 다 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IT 향방도 분명히 갈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향방에 맞춰서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니면 다음 대선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IT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보조금을 쏘고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5천조, 6천조, 9천조, 뭐 1경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나스닥도 2만, 2만 2천, 2만 4천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2천조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 다 합쳐봤자 2,400조, 2,500조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 지금 딱 하나만 봐도 4천조입니다. 4천조 넘어가요. 4,300조, 4,500조,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다 합쳐도 엔비디아 반밖에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뭐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때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넘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이미 벌써 7월 달서부터 전략을 드렸는데 IT는
전망은 좋고 나중에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나스닥이 신고점을 보지 않고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하냐? 테마주가 유리해요. 왜냐면 대선 테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대선은 언제부터 한다고 이미 정해졌어요. 계속 이전부터 작년에도 재작년에서도 곧 11월 달이 이제 그 대선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일정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쪽이 움직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테마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선택한 거는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기 위한 흐름인 거고 삼성전자에서 뭐 손실 나거나 깡통 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길게 봤을 때,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으로 갔을 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을 봤을 때에선 삼성전자는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규 자금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한다? 그러지 마세요. 왜 힘들게 갑니까? 지름길 있는데 일부러 돌아가고 쫙 남쪽으로 100m, 100m, 1000m, 뭐 1000m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렇게 가요? 바로 앞으로 가면은 5m만 가면 바로 길 건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쉬운 방법은 테마주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가긴 하겠지만 나스닥이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미국에서 좋은 얘기 나오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천조, 6천조, 8천조 1경 간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1, 2년 정도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종목으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추가 매수는 조금 유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포스코엠텍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000원, 비중은 15%입니다. 8월 하순쯤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 오늘 종가는 16,170원, 매수가를 조금 이탈한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포스코엠텍은 저희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얘가 대장이 아니고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이 대장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급등을 하거나 걔네들이 올라가면 얘도 살아납니다만 지금 걔네들이 차트를 보면요. 안 살아났어요. 자, LNF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차트가 죽었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죽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PM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래요 지금. 뭐 코스모학도 마찬가지예요.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차트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포스코엠텍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한양행 살아 있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차트가 살아 있잖아요. 우상향, 삼성바이오로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살아 있으니까 샤페론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났다고 자랑을 하긴 했지만 이거 지금 바닥에서 거래 실리고 저쪽에 대장들이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을 19,000원에서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살아있는 섹터에서 공략을 했으면 주식이 쉽지만 지금 꺾여있는 차트에서 잠자고 있는 섹터에서 건드리게 되면 원래 이렇게 어려워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섹터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실력이 좋아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걔네들이 강해서 수익 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섹터에 대한 지금 강도에 따른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마 선택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등 주면은 다시 교체를 하세요.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계절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의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테마주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주 공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웅진싱크빅은 모멘텀이 약하다 보니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SK바이오팜은 보유하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에코프로는 추가 조정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